자, 실전 모의고사 14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겠어요? 최종적으로 복습할 때 이런 문제를 복습해보고 뭐 한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빈칸을 다 채워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빈칸을 채워보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은 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 특산물 같은 거, 뭐 시험 문제는 제출 행사가 잘 나오죠. 하지만 특산물 같은 것도 꼭 한번 채워보시고, 풍속은 또 채울 게 되게 많거든요. 한번 잘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지도로 나오기는 이제 공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자, 보면 함경도 동해안은 옥저죠. 동해는 어디야? 강원도 동해안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후읍근 삼로는 뭐야? 옥저와 동해잖아요. 그죠? 3화는 뭐야? 신지, 견지, 읍차, 불해. 신지, 견지, 불해, 읍차 뭐 순서대로. 제일 세력이 큰 게 신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념할 때가 있잖아. 신지 언니 목소리가 크다. 제일 큰 지배자는 신지.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말, 주옥, 모피 어딥니까? 부여입니다. 다음에 옥저는 제칠 행사가 전해지는 게 없다 그랬잖아. 무천은 동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다 채워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끝나고 15회 풀기 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듣는 친구들이 얼마나 아쉬워하는 줄 알아? 자기도 막 와서 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다행이야. 나는 간섭 안 받아서 다행이야. 중요한 건 간섭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합격을 하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2번 갑니다. 연표는 신라설의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나다 옳게 설명하고 골라보자 그랬어요. 1번 가, 상대 등이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무슨 항이야? 법풍항이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야, 법풍항이 즉위한 거잖아. 514년에. 그럼 가는 법풍항 이전이죠. 그걸 모르겠어? 법풍항 즉위잖아. 즉위. 그래서 514라고 숫자도 써놨잖아. 자, 제일 먼저 517년에 뭐 한다 그랬어? 병부 설치. 기억나죠? 520년에 뭐 한다? 율령반포. 그죠? 522년에 뭐 한다? 결혼동맹. 누구랑? 대가야 이내왕과 결혼동맹 맺었지만 7년 만에 신라가 배신한다 그랬죠. 524년에 뭐? 울진봉평비. 뭐? 율령 반포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산성지역 인근 산성에서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 근데 이게 그냥 화재 사건인지 반역인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 장 100대, 장 60대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 노인법 이런 거 나오고. 아직은 뭐 단독 하교가 아니라 뭐야? 공동 하교를 띄고 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 527년에 그 유명한 뭐야? 2차전의 순교. 2차전 순교 돌기군 어디야? 어디에 있어? 백률사 석당이 새겨져 있다. 기억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31년에 뭐 한다? 상대등 설치. 532년에 뭐 한다? 금관가야 정복까지 했죠. 복소까지 했죠. 536년에 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540년까지 제위합니다. 법풍.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야 돼. 자, 나는 삼국유사에서는 중고로 분류하였다. 맞죠? 하나 더. 가와 나는 삼국사기에서는 가와 나는 뭐? 삼국사기에서는 가는 뭐? 상대. 나는 뭐? 상대. 둘 다 뭐? 상대. 삼국사기에서는 다가 뭐? 중대. 라가 하드라면. 삼국유사에서는 가가 뭐라고요? 상고. 나는 뭐? 중고. 다와 라를 합해서 하고. 상중하예요. 예. 나의 마지막 왕은 진덕 여왕이고 다의 마지막 왕은 해공왕이었다. 맞아요? 맞죠? 자, 신라 중대 마지막 임금이 해공왕이라는 건 꼭 알아야 되고요. 그 해공왕 때 일어난 귀족들의 반란이 뭐야? 대공의 난, 또 뭐? 김지정의 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라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야 돼? 김원창의 난. 또는 뭐? 귀족은 아니지만 원종과 애노의 난. 뭐 붉은 바지,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 어디 들어가? 라에 들어가겠죠. 혹은 뭐야? 장보고도 있죠. 반란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반란 일으켰다기보다는 장보고가 이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해서 암살되지만 어쨌거나 정답은 니은과 디귿 2번입니다. 아니구나 3번입니다.
3번. 자료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 자, 힌트. 태학 박사 이문진. 자, 태학 누가 만들었어? 소수리망. 주여. 자, 알아야 되지. 이문진 형님이 신집 5권. 원래 6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이때 와서 깎고 고쳤다. 자, 언제야? 600년이지. 600년 누구야? 영양왕 때. 영양왕 누구랑 연락 잘 싸운 아이야? 수나라. 그렇죠. 수나라의 4차에 걸친 침입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야? 영양왕이잖아. 아, 정확히 말하면 4차에 걸친 침입은 아니지. 1차는 누가 선빵 날렸으니까? 고구려가 1차 선제공격했으니까. 어쨌거나 소와의 4번에 걸친 전쟁을 승리한 사람이 바로 영양왕이죠. 자, 박사 공이 서기를 만들었다. 누구야? 근초광 때 37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찬, 이사부가 아래기를. 그러니까 이사부, 이찬. 이벌찬 다음에 이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등급까지 올라갔으면 알 수 있어요. 진흥왕 때 국사. 그죠? 예. 545년. 대하찬 거칠부. 널리 문사를 봐. 대하찬은 뭐야? 1관등이잖아. 아니구나. 대하찬이면 몇 관등이야? 5관등이지. 그럼 뭘 할 수 있어? 아, 이사부와 거칠부는 둘 다 골품이 뭐야? 아니, 야. 대하찬 이상이잖아. 진골이지. 아, 그렇게 문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료, 그걸 외우고 있는데 사료 속에 이렇게 밑줄에서 물으면 또 막, 왜 난 안 배운 것 같지?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건데 네가 적용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벌찬 다음에 이찬이잖아요. 그리고 5등급이 뭐야? 대하찬이잖아. 6등급이 뭐야? 아찬이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전부 다 신분이 진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 시기에 고구려는 중국을 통일한 수의 공격을 막아내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누구나 해낸 이야기죠. 나 시기 백제는 남으로 마한을 정복하고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탐나국 복송은 언제야? 탐나국 복송은 누구야? 동성화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서 동성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가? 탐나러 가는 거야, 제주도로. 엄마 아빠 생각해봐. 제주도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어? 보통 다 제주도 가셨어. 우린 수학여행 갔지만. 요새 애들 어떤 줄 알아? 중학교 수학여행 어디 갔냐 물어보면 대부분 경주 갔다 그래. 고등학교는 어디 갔냐 그러면 제주도 갔다 그래. 그래서 근데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고향이 경주잖아. 내 고향 경주잖아. 경주 사람들은 수학여행 어디로 갈 것 같아? 서울 가는 애들도 있는데 우린 설악산 갔었어요. 설악산 가서 등산했어요. 흔들바위까지는 다 갔는데 울산바위까지는 또 가기 너무 힘들잖아. 안 가봤지 설악산. 네, 가보세요. 남친이 설악산도 안 데리고 가면 뭐 하는 거야? 그 속초 가서 이제 설악산 가는 거야. 데이트 코스가. 아, 주로 그 부안, 군산 이런 데서만 놀았구나. 네, 알았어. 강원도는 안 좋아해요? 네. 아, 그랬어요? 강원도 되게 좋아요. 네. 나중에 꼭 가보세요. 꼭 현 남친이랑 가란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남친 보고 있으려면 편집해 주세요. 예. 다시기에 신라는 해량이, 외워야 되죠. 해량은 원래 어디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이죠. 망명하잖아. 불교 교단 조직을 정비해 사상교 통합을 도모했다. 맞죠? 진흥왕 때 외워야 되고요. 삼국은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서 편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탐나 복속은 어디라고요? 동성화입니다. 4번 갑니다. 가나다 옳은 거.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일단 당나라다. 당나라다라고 하면 뭐야? 신라죠. 물론 고구려, 백제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한 어때요? 당나라 유학한 승려는 누구라고요? 신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아는 승려 중에 고구려 승려나 백제 승려 중에 당나라 유학한 승려 있어요? 없잖아, 봐봐. 그러니까 신라지. 그럼 송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고려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이야.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의 부석사. 끝났네. 왕의 정치적 자문을 맡았다. 그래서 우주만물이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포용하는 관계. 일즉다 다즉일. 뭐야? 이게 뭐야?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 일승 법계도. 누구야? 의상이지. 그죠? 예, 원효의 코디로 알려져 있는 의상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자, 신분이 누가 더 높아? 의상이 더 높지. 의상은 뭐야? 진골이고.
원효는 육두품인데 이분은 옷도 안 입고 의상만 입으신 분이잖아. 럭셔리한 분이잖아. 의상. 그죠? 예. 그는 의상이죠. 문무왕의 달구벌 천도를 반대했다. 자, 일단 이 문장 자체가 틀렸지. 달구벌 천도를 시도했던 건 누구야? 신문왕입니다. 문무왕이 뭘 반대한 거야? 도성 축조를 반대했지.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위해 새롭게 도성을 더 크게, 성을 크게 만들려고 했잖아. 그걸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진골 귀족 출신으로 교단 형성과 제자 형성을 통해 중대 전쟁권 강화에 기여했다라고 우리가 어때요? 평가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대단했대. 뛰어난 승려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뭐야? 정치적으로 세력이 컸던 승려지. 학문적으로 뛰어난 승려는 누구야? 원효지. 그치? 금강산매 경론 대승기신론소. 일심의 바탕을 둔 화증사상.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아미타신앙 뭐 이를 통해 불교 대중화. 이건 전부 다 원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학자로서 능력은 뭘 보면 알아? 책을 보면 아는 거잖아. 뭔 이론을 어때요? 책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 그 사람. 근데 뭐야? 제자가 어때요? 수천 명이나 됐다. 제자가 많았다. 세력이 컸다. 왜? 왕자님이니까. 뭐야? 진골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나 무량수저는 주심포 양식과 민흘림 기둥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흘림이야. 배흘림의 반대말이 민흘림이야.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죠? 이게 개정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개정교과서에서 민흘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배흘림은 어때요? 중부지방이 비옥한. 민흘림은 그런 게 아니고 일자. 자, 이게 일자는 뭐야? 스키니핏인가요? 일자핏, 스키니핏. 요새는 펜슬핏도 있던데 그건 뭐야? 남자 바지에 펜슬핏 이러고 팔더라고. 내가 어제 쇼핑하다가 검색하다가 봤어. 그리고 도대체 펜슬핏은 도대체 뭘까? 펜슬은 뭐 날씬하다는 뜻인가? 모르겠어. 그래서 쇼핑을 포기했어. 그래서 이 동네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옷 파는 가게가 되게 많던데 길에 쫙 이렇게 남자 옷 파는 가게 되게 많더라고. 막 세일한다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별로 가보고 싶진 않더라고. 나에게는 네이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민흘림이 아니고 뭐야? 배흘림이고요. 임전송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 주었다. 지수신은 신라에 항복한 게 아니라 어디 항복했다 그랬어요? 고구려에 항복한다. 고구려에 투항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선지는, 자, 3번 선지는 제가 개정교과서에서 가져온 거고, 4번 선지는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5번 갑니다. 공신과 5품 이상의 고유가를 자서 시험을 가는 뭐야? 음서제도고요. 나는 이제 과거제도입니다. 기억하, 재상에 진출할 수 있는 등 음서를 통해서도 재상에 진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직제, 어떤 관직을 제한한다.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게 고려 뭐야? 문벌귀족사의 특징 보여주는 건데, 자, 반면에 가가 처음 주어진 관직은 음서로 가면 처음 주어진 관직은 대개 실무와 관계없는 산직인 동정직이 주었다. O일까 X일까? O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고려사에 보면 보통 어때요? 원칙은 18세가 되면 어때요? 음서로 관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몇 세가 되면 보통 받아요? 15세가 되면 받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고로 어린 나이 몇 세? 5세야. 5세짜리가 음서로 관직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5살이면 생각해봐. 얘가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5살이면 뭐 해야 돼? 유치원 가야 돼. 유치원 가서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노는 거야. 멸치 먹고 막 콩 먹고 막. 아니 정말 우리 막내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멸치 2마리하고 콩 이런 거 있잖아. 먹이는 그거 먹는 것부터 연습을 시켜요. 애들이 먹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간식으로 일부러 주는 거야.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밥 메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아 진짜요. 그래서 뭐 감자도 캐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유치원 가서 하루 종일 해오는 게 이제 그림 한 장 이렇게 그려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유치원 가서 너무 좋아하지. 맨날 가서 노니까. 몸으로 놀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래야 될 나이입니다. 걔가 무슨 업무를 한다.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동정직. 이제 동정직을 처음에는 동정직을 먼저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맞아요. 나는 문과는 한당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보다는 뭘 중시했다? 사장을 중시했다. 문과는 경학을 중시한다고 사장, 재술업과 명경업이 있잖아. 뭐가 중심을 했어? 재술.
제술이 뭐하는 거야? 논술이라 했잖아. 문장을 짓는 거라 했잖아. 그 문장 짓는 게 뭐야? 사장이지. 반면에 이제 이거 경전. 이게 뭐라고요? 경학이지. 그러니까 경학보다 뭘 중시했다? 제수로 사장을 중시했다. 틀린 거야. 바뀌었어. 니은, 리얼, 나, 잡과에서 선발한 기술관의 교육은 해당 관측 담당. 이건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지. 야, 조선시대잖아. 고려시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국자가 말해 율, 서, 산학, 기술학이 다 있었잖아. 기억 안 난다 또. 와. 고려시대 국립대학이 국자감이잖아요. 국자감에 크게 무슨 부가 있고 유학부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기술학부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역사에서 이과생들이 국립대학을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대가 뭐라고요? 고려시대야. 유학부는 뭐가 있어 또? 국자, 태학, 사문학 있잖아. 그다음에 이게 뭐야? 율, 서, 산학 있다고. 자, 입학 자격 알아야 되지. 뭐 어떤 게? 얘는 몇 품 이상? 3품 이상 고급 관료의 자제. 얘는 뭐 5품 이상. 얘는 뭐라고? 7품 이상. 반면에 얘네들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8품 이하 플러스 누구도 가능하다고요? 서민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학을 안 가르치게 되고 순수하게 뭐만 가르친 거야? 유학만 가르치게 되는 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어? 그래, 공민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균관을 어떻게 개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순수한 뭐야? 유교 교육기관으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리고 지방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향교라는 게 있었지. 지방에는 향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입니다. 6번 갑니다. 과전 지급액이다. 가나다 어느 시대에 과전 지급액이 딱 보고 어떻게 과전? 그러면 과전법 바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사에서 이 과자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라 했어? 과는 뭐야? 관리의 뭐라고? 등급이야.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과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고려시대는 뭐야? 전지와 시지를 다 주었으니까 뭐야? 전시과라고 했던 거고. 조선시대는 전지만 주니까 뭐라고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 나, 다, 경종, 목종, 문종 있죠? 자, 그럼 뭐야? 시, 개, 경이겠지. 시정, 개정, 경정. 숫자도 써봐. 시정 언제야? 976년. 개정은 998년. 경정은 1076년.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외워줬어. 이런 거 외워두면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가시기에는 관품을 기준으로 하되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분급하였다. 이거 알아야지 이번 국가적 문제 맞추는 거지. 관품과 뭐 인품. 근데 국가에서는 관품과 인품이라고 나왔잖아. 분명히 사료에서. 이게 사료로 나왔던 거잖아. 가시기에는 관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하되 인품을 고려하여. 인품이 좀 더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지. 맞아요. 나시기는 산관은 현직자에 비해 몇 과를 낮추어 토지를 분과해. 그래서 직관과 산관 중에서 누굴 더 많이 줘? 직관, 현직관을 더 많이 주는 거지. 맞아요. 나시기에는 한 외과가 소멸되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을 시정하였다. 이건 언제야? 경정전시과라니까. 경정전시과. 다시기에는 현직관리 안에 토지를 지급하였고, 그렇죠? 별사과, 무산과 전시도 지급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976 이걸 외워두면 왜 좋으냐? 998, 1076 이게 요때는 거란에 뭐야? 993년에 거란에 1차 침입 이스킬이 있었지. 근데 거란 1차 침입 때는 군인들이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이빨로 끝낸 거야? 서희 오빠가. 서희가 이빨 털어서 뭐 한다? 강동 육주 획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군인들이 실제로 별로 한 게 없지. 근데 거란이 뭐래요? 2차하고 3차 쳐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또 2차 때 누구야? 양교가 선전하게 됐고 3차는 뭐야? 강감찬이 귀지 대첩에서 현피해서 물리친 거잖아. 그럼 어때요? 군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연도를 좀 외워두면 그리고 정치사와 함께 경제사만 보지 말고 정치사와 함께 연결을 해놓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이 시정되었다. 이거 언제라고? 시정이 아니고, 개정도 아니고 뭐라고요? 경정전시과입니다. 한외과 소멸도 마찬가지 경정이야.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봅니다. 도표에 가에 들어갈 신분증. 자, 호족이 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신진사대부. 자, 기억날 겁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호족이, 신라말 고려 초의 호족이 이렇게 분화가 되잖아요. 중앙에서 자리 잡는 애들 있잖아. 걔들은 뭐가 돼?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 반면에 지방에 자리 잡은 애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향리가 된다 그랬잖아. 그잖아요. 그 이제 문벌 귀족 중에서 어떻게 이제 무신 집권계 까이기도 하다가 살아남았다가 권문세족으로 변신했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향리 출신 중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에 진출하는 게 누구야? 신진 사대부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호족과 신진 사대부. 그럼 여기 뭐 들어가는 게 맞아? 향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는 향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읍사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향리들은 읍사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읍사의 우두머리 뭐야? 여전히 호장이겠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지급받았다. 뭐가 틀렸어? 토지는 지급받지. 뭐, 왜, 역, 전. 노비를 지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또 치사하다고 그러지 말고. 3번,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 관료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문과응시가 가능하잖아. 재수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조선의 공문의 징수하고 노역 징발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됐죠. 맞죠? 정답은? 그러니까 이런 거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 1번, 3번, 4번이 다 맞잖아. 2번에서 뭐가 틀렸을까 찾아보면 눈 크게 뜨고 보면 나 쳐다볼 때만 눈 크게 뜨고 보지 말고 문제를 풀 때 눈 크게 뜨고 쳐다보시면 여기 노비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번 갑니다. 다음 같은 중앙관제가 운영됐던 시기의 역사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세요. 자, 도병마사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네. 그리고 뭐야? 이성육부가 뭐? 일부 사사가 되었네. 밀직사는 뭐가 바뀐 거야? 중초원이 밀직사로 바뀐 거지. 그래서 첨의부와 밀직사의 고위관리. 그럼 누구야? 고문세족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사사.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라는 거 알 수 있어? 충렬왕 때부터 언제야? 이걸 다시 이성육부로 되돌린 사람이 누구야? 공민왕이지. 자, 그러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충렬왕부터 어때요? 공민왕 사이니까 무슨 왕 시대가 나와? 충, 열, 선, 수, 해, 목, 정, 뭐 요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허공과 원부 등이 고금록을 편찬했다. 이거 기출문제 나와서 개욕을 먹었던 문제 기억나죠? 그죠? 전모 한길 스님께서 엄청나게 욕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디더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아마 영원히 고통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전설의 짤. 저는 욕을 잘 못해서 어릴 때부터 욕을 잘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1284년 충렬왕 때입니다.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이거 언제? 1215년 고종 때입니다. 무신집권기예요. 맞췄어. 웬일이야. 정말 찍신이야, 찍신. 찍는 건 진짜 잘 찍어요. 1230 유사 이거 어때요? 충렬왕, 그죠? 1281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죠. 정확하진 않아요. 민지가 본조 편년 강목이 뭐야? 1317년 충수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 이전이거나 이후이거나 그러겠지.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현이 사략을 편찬했다. 공민왕이죠, 그죠? 공민왕인데 요거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예. 어쨌거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9번. 9번 문제 만만치 않아요. 이런 문제는 내가 만드는 문제야. 누가 만들겠어? 자, 조선 지방행정 조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기억. 경제소를 통해 수령과 연락하는 관찰사. 맞아요, 틀려요. 오해 X야. 모르겠지. 판단이 서나?
뭘까? X야. 왜 X야? 경제소는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지, 중앙에. 서울에 있다고, 서울에. 아니, 관찰사가 경제소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자, 알겠어. 몇 번이야? 9번이지.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있는 거야? 중앙정부가 있는 거고, 그 중앙정부가 전국을 일단 몇 개로 나눈 거야? 8도로 나눈 거 아니에요. 8도로 나누고 그 8도 아래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 모, 군, 현이 있는 거잖아. 여기 8도에는 뭘 파견하고? 관찰사를 파견했고, 여기는 뭘 파견한다고요? 모든 집안이 다 뭐야?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뭘 파견해? 수령, 사도를 파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 일단 뭐가 사라져? 속현이 사라지고, 향리 세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약해지면서. 수령이 어때요? 권한이 중앙집권이 강해진 건 맞는데 문제는 뭐랬어? 한계가 있죠. 임기제가 있고 뭐야? 상피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령이 그 동네 토착 세력으로부터 보호좌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보호좌 받는 세력이 첫 번째는 그 동네 양반들, 우리 지난번에도 질문했잖아. 뭐? 유향소라는 게 있고, 양반 사족들만 모인 거. 그리고 어때요? 또 토착 세력이 뭐야? 향리라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양반이고, 얘는 뭐야? 중인이니까 얘들이 신분이 높은 유향소 애들 뭐 한다? 규찰할 수 있다 그랬어. 문제는 뭐냐면, 유향소가 힘이 잘못하면 어때요? 너무 커질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령을 보호자하면서 수령을 바보 만들고, 규찰한다는 명분으로 얘를 바보 만들면 얘가 힘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얘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소를 둔다고요? 경제소를 둔다라고 했잖아. 그럼 경제소는 여기 있는 거야. 관찰사가 경제소를 뭐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린 문제야. 2번 나 유향소에서 향리를 감찰하는 자수봐. 유향소에서 향리를 규찰, 감찰 같은 말이지. 다 새로 중화에서 부임한 권농과 인사하는 말류들. 자, 요까지가 두 줄 넘사벽이라고 제가 개념반 할 때 엄청 크게 노란색 두 줄 그었죠. 왜냐면 요까지만 뭐 한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지. 권농과 이정은 자치에서 주민 대표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농과 이정은 면장과 권농, 면장, 이정, 이의 두 머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민 중에서 선발하는 거지. 뭐가 아니야? 왕이 파견한 관리가 아니야. 당연히 월급도 없어.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다음 새로 이사 온 이웃 사람의 호패를 검사하는 통주. 가능하죠. 면, 리 다음에 마지막은 통. 오가 작통이잖아. 다섯 집 하나를 뭉쳐서 통. 가능하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입니다. 10번 갑니다. 미주친 외적에 대한 임진왜란 이전의 정책을 옳게 설명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인들을 골라라. 북병사가 보고하기를 경원 밖의 외적이 녹둔도의 목책을 포기했을 때 경부사 이경록과 조삼만의 이순신이 판단을 잘못하여 군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106명의 사람과 피보편이 말이 끌려갔습니다. 국가에 누르게 지점을 이경록 등을 가두었습니다. 하고 했다. 근데 우리는 사료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이순신? 아, 외놈들이구나. 어디 보자. 일본에 관련된 거. 그렇게 풀었죠. 자, 첫 번째. 여기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북병사.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경원, 경성 기억 안 나? 경원, 경성.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두만강 쪽에 있는. 경부사, 이경록과 조삼만의 이순신이. 이거 뭐냐면, 이순신 한 번도 안 읽어봤지? 이순신이 처음부터 그냥 수군이었어? 아니었다고. 이순신이 전라좌수가 되기 전에 어디서 여진이랑 싸우는 저기 북쪽 국경에서 근무했다고. 두만강 하구 쪽에 있는 녹둔도.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둔도가 이제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때 이순신이 이거 잘못 때문에 최초로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이건 어디라고요? 여진이야, 여진. 매년 정기적으로 사절을 교환할 때 이건 명나라잖아. 아니 일본이어도 이거 기억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매년 정기적으로 사절을 교환하는 건 명나라밖에 더 있어.
귀순과 정착을 유도하여 동화시키려고 했다. 당연하죠.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진이나 보를 설치했다. 연포 등 3포 개방하여 무역과 거주를 허락했다. 이거 뭐 연포가 어디야? 부산포, 제포, 연포잖아. 부산포는 부산이고 제포는 진해인데 지금 뭐야? 마창진 통합돼서 통합 창원시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연포는 뭐야? 울산이지. 그러면 만약 이게 1번이면 뭐 해야 돼? 리을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야 돼? 뭘 정답으로 했을까? 그래서 1번이라고 했어? 아니죠. 정답은 뭐야? 니은과 디귿입니다. 요게요. 요게요. 요게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어요.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하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제가 살짝 변형한 겁니다. 물론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다들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니까 너랑 똑같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니까. 근데 이순신 관련 문제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워낙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우리는 안 읽어봤겠지만 칼의 노래라든가 이런 소설로도 빅히트했고요. 드라마도 잘 안 보셨죠?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봤어요? 처음부터 안 봤잖아요. 처음에는 재미없어서. 그지?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아기 때 봤죠. 그땐 저도 아기였어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다음 직책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뭘까요? 읽어보면 아시겠죠? 뭐야? 이조전랑이야. 이조전랑은 뭐라 했어? 정랑과 좌랑 합해서 뭐야? 이조전랑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분당이 자기 세력 확대에 이용되었다. 당연하고요. 영종조대를 거치면서 후임자 청구권이 폐지됐다. 영조 때 폐지했다가 정조 때 완전히 폐지된다. 사림이 동인서인 나뉘는 빌미가 됐다. 기억나지? 김효원과 심의겸. 그죠? 기억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죠. 비변사 구성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북로군정서에 활약하던 김좌진, 조성환 등은 소련에서 탈출하여 독립군 관계에 뭐를 결성했대? 가를 결성했대. 가는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한편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를 통해 독립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럼 뭐야?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는데 삼부 통합 운동을 하는데 촉성회는 개인 자격으로 통합하는 거였어. 협의회는 뭐야? 단체 자격으로 하는 거였어. 너 이 부분 강의 안 봤죠? 수업을 한번 듣기는 들었나요? 들었는데 복습은 제대로 했나?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1923년부터 25년) 사이에 남만주 압록강 연안에 뭐가 있다고요? 압록강 연안에 뭐야? 육군주만 참의부. 기억나죠? 이게 뭐야? 특징은 인정 직할부대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남만주 쪽에 정의부. 여기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청천 장군이 있다고 그랬고, 이게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북만주 쪽에 지금 가가 뭐라고요? 신민부야. 여기는 누가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거야? 김좌진이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얘들이 자리를 잡자 일본 놈들이 바로 태클 걸었지. 그게 1925년 6월 달에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으로 일본이 태클을 걸면서 우리 독립운동 진영이 타격을 입게 되잖아. 3부는 특징이 민정 플러스 군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통합을 하자라는 논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통합 논의. 그 통합 논의가 뭐예요? 민족 무슨 운동? 유일당 운동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통합을 하는데 개인이 중심돼서 통합하자는 파도 있었고 단체대로 통합을 하자는 파가 있어서 단체로 통합하자는 거는 이게 최대 규모거든. 정의부가. 그럼 무슨 부가 중심이야? 정의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쪽 편은 남만주 쪽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국민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협의회파야. 반면에 단체가 중요하지 않으니 개인 중심으로 하지. 이게 뭐야? 촉성회파야. 요게 이제 뭐가 된다? 북만주 쪽이 뭐가 된다고요? 혁신의회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료는.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 촉성회니까 어때요? 개인 자격이고 저 북쪽에 뭐라고? 혁신의회.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인 거야. 굉장히 좋은 문제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흔하지 않다.
이걸 몰라도 봐봐. 소련에서 탈출했다. 자, 소련에서 탈출했다. 무슨 사건 이후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소련에서 탈출했다. 그래가지고 뭐 했다? 신민부. 북만주 쪽에 신민부. 그러면 청산리 전투 이후의 상황이잖아, 지금. 틀렸죠.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를 뭐라고요? 육군주만 참의부니까 틀렸죠. 영릉과 흥경성은 이 아래쪽이지. 아래쪽 이쪽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누구야? 양세봉.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기억나죠? 이쪽 편은 뭐야? 우여곡절 끝에 뭐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누구야? 지청천, 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는 동경성, 경박구 전투. 이 정도면 이제 개념반을 안 들었더라도 문제풀이만 했더라도 몇 번째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알아를 들으셔야 돼.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개념반은 이것만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 근데 이건 문제풀이였다.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잘라서 중요 부분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가 이제 안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잘라서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되게 나는 잘 봐라. 유튜브 같은 거 몇 분을 안 넘어가 잘. 10분 잘 안 넘어가지. 문제가 뭔지 알아? 우리 집중력이 거기에 딱 제한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거보다 길어지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봐봐. 인강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인강 막 50분, 막 이렇게 1시간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 유튜브 보는 습관 있는 사람들은 인강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져.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잘 생각해봐. 영화도 한 편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본 적이 별로 없을걸? 중간에 끊고 막 딴짓 하다가 막 이렇게 보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그냥 극장 가서 봐. 극장 가서 보면 좋은 게 어때? 이건 선택 여지가 없는 거잖아. 그냥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게 뭐의 문제인 줄 알아? 책을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힘들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끝까지 읽는다고. 나도 많이 그랬었다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그게 힘들어진다? 물론 눈이 안 좋아져서 이거 안경을 끼고 봐야 되니까 불편한 것도 있다. 내가 볼 때 핑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이게 길들여지는 거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뭔 개소리야.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3번.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재위 기간이 이러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 웬 자학계구야.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1000명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밤낮 잊지 못해 근심은 뭐 이렇게 서설이 길어. 그런데 자 이제 힌트 이게 힌트야. 그런데 지난번 가산의 토적이 별난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에 수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힌트지. 가산 다복동에서 시작하잖아. 청천강 이북 지대를 장악했지. 한 5개월 정도. 하지만 마지막 무슨 성에서 정주성에 갇혔다가 최후에 패배를 맞이하지. 이게 뭐라고? 홍경래의 난. 1811년 홍경래의 난. 어육이 되었다. 생선이 되었다. 어묵이 되었다. 뭐 이런 거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표현이 또 어디 나온다 했어? 장수왕이 평양촌도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어육으로 만들었다. 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물론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되게 이제 잔인한 표현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순조입니다. 자, 이게 무슨 강? 압록강이지. 압록강 밑에 있는 좀 큰 강이 뭐라고요? 무슨 강? 청천강이고. 그 밑에 있는 좀 큰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대동강이야.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돼? 한강 봐야 되겠지. 여기 북한강 있고 여기 남한강 있겠지. 요 위에 있는 강이 또 하나 있어. 이게 뭐야? 예성강. 예성강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고려가 떠올라야 돼. 예성강 하구에 뭐가 있어? 경란도가 있다고. 그게 고려시대 국제무역강이잖아. 그다음에 이건 서울이니까 너무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 그 밑에 여기 무슨 강 있어? 금강 있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강 있어? 낙동강 있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다. 이 정도를 모르면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이렇게 있는 거고. 좀만 더 할게. 소백산맥 기준, 그러니까 낙동강 기준 오른쪽은 신라의 권역이야.
왼쪽이 뭐라고요? 가야의 권역인데 6세기 전반에 대가야 같은 경우는 이 소백산맥 넘어서 여기 섬진강 일대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그래서 한때 6세기 초에는 신라 백제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백제한테 점점 밀리는 거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면 작년 문제에서 의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잖아. 근데 의주는 분명히 무슨 강변에 있는 거야? 압록강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근데 무슨 강이라고 오답냈어? 청천강이라고 오답냈다고. 의주는 무슨 강이 있다고요? 압록강. 뭐가 아니고 청천강이 아니고. 하나 더. 홍경래 나는 무슨 강을 유역을 장악했다? 청천강 이북을 장악한 거야. 얘가 무슨 강까지는 내려오지 못했어? 대동강까지는 내려오지 못했어. 이게 아주 오답으로 잘 만드는 거거든. 꼭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순조입니다. 장영용이 벽파 세력에 의해 혁파되고 정순왕후 김씨 벽파 세력에서 혁파되고 군영대장 후보자를 결정할 권한은 당시 집권 집단이 권력 집단이 장악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다. 맞는 말이죠. 공노비 6만 6천 명을 양인을 해봤다. 그쵸? 준비는 이제 정조 때 거의 다 준비가 됐고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이제 순조 간 거 맞아요. 일본의 통신사. 야, 통신사 할 때 기억나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 후기에만 몇 번? 12번 파기됐거든. 그 마지막이 1811년. 뭐야? 순조 때. 맞아요. 김대건은 신부가 되어 충청도 당진 솔매를 근거로 포교하다가 붙잡혀 처형되었다. 언제? 이걸 뭐라고 그래? 병오박해라고. 병오박해 언제야? 1846년. 무슨 임금 때? 헌종 때. 자, 헌종 때는 뭐도 있었어? 1839년에 무슨 박해도 있었어? 그렇지. 기해박해도 있고 뭐도 있고 병오박해도 있어. 둘 다 헌종 때입니다.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둘 다 헌종 때야. 자, 기해박해 때는 누가 희생되다 했어? 정하상. 누구 아들? 정약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약용의 조카인 거지.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이 순교했고 이때 정하상이 뭐? 제상서. 이미 자기가 잡혀갈 걸 알고 이 글을 지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친 글이 바로 상제상서고 그 다음에 병오박해 때는 누구야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뭐라고요?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야.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누구야? 영세받은 사람 누구야? 이승훈이고 최초의 뭐라고요? 신부님. 이때 돌아가실 때가 26살밖에 안 됐어. 26살 네 친구입니다. 네. 오빠인가요? 신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엄청 고생하신 거지. 근데 이제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미추친 그 후이즈 희 1870년 철종의 딸 영해옹주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옹주가 2달 만에 죽어요. 이래서 사주를 보는 거야. 결혼을 잘못한 거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 나쁜 새끼랑 결혼했단 말이야. 이 나쁜 놈이. 그가 나쁜 놈이라고. 이모글란디에는 사오수습의 특명 정권 대신 3차 수인사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정계의 지도자님이 구미에게서 접했다. 누구지? 한성판윤 재직시 최초의 근대 인사에서 방문국을 설립하고 최초 힘을 한성 순발하고 중적 누구야?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기억나죠? 2차 수신사는 누구였어? 김홍집이었고 그 김홍집 오라버니가 가지고 온 게 뭐였어? 조선 책략이었고 3차 얘는 뭐 이모군란 이후에 수습하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운 의도를 알아본다. 독립문과 독립관은 서재필이지. 이거 활동할 때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가 있어서 기억 안 나?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커지고 박영효가 어떻게 한다고요? 왕비 씨의 살해 음모, 살해 혐의를 뒤집어 쓰거든요. 숙청되기 직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을 쳐버린 거거든. 동아일보 초대사장 맞습니다. 동아일보를 누가 만들었는데 김성수가 돈을 낸 건 맞아. 근데 이때 김성수가 20대였어 아직. 20대 후반 끄트머리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사장하기가 좀 민망한 거야. 생각해봐. 지금도 20대가 언니는 30대지만 신문사 사장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이때는 더 심했겠지. 왜? 장유유서 사회 아니야. 유교적 경통이 강한데 20대 새파란 애가 20대 우리 약관들이잖아. 사장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겠지. 그래서 박영효, 친일파 박영효를 앞세운 겁니다. 동아일보 초대 사장 했어요. 박영효가. 국헌피터를 중추원의 기능과 역할, 중추원 의장, 부의장까지 다 했어. 이완용과 조선사 편수에 고문이 요청됐다. 쓰레기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친일파 박영효. 그래서 우리 개념만 할 때 기억 안 나? 넓은 이마에다가 내가 주홍색 글씨로 친일파라고 쓰세요라고 한 그 인간이 바로 박용이야. 개념책 봐봐. 친일파라고 써놨을 거야. 안 써놨으려나? 됐고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5번. 다음과 같은 정부 조직이 있었던 시기에 개혁령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뭘 보면 알아 이거? 그래 궁극기 묻혀야지. 그럼 몇 차야? 1차지. 그리고 뭐야? 6조가 아니라 뭐야? 8아문이잖아. 정답 몇 번? 1번이지. 왜? 교육국조서는 몇 차라고 내가 몇 번이 2차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교육국조서는 1895년 2월이고 2차라고. 그러니까 너는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틀린다고. 아우 눈 아파. 교육국조서는 2차입니다. 음본이 화폐제도 맞죠? 근본이는 언제 그랬어? 화폐 정리사 반담의 근본이고요. 조세 급납제 도량형 통일 맞아요. 경무청 설치해서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맞죠? 이게 개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써놨어요. 동생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거 개정교과서에 있는 거다. 경찰 되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 새나라의 경찰에 있는 거 알아야 된다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면 제가 이걸 만들 때 개정교과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 없이 대표님 편집하다 이거 못 보셨나 보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시키면서 국왕이 전작권을 제한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집중시켰다. 그렇죠. 의정부가 국내부 나눴잖아. 국내부는 뭐야? 왕실사무고 의정부가 정부사무를 담당하는 거지. 의정부 권한이 강화되는 거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기업과 니은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이완용의 무리들이 오전 후에 황제의 양해를 주장했다는 소문이 장안에 쫙 퍼졌다. 이때 황제는 누구야? 고종이지. 이는 아마도 특사 파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통감부가 친일 관리들을 강요하여 만든 결과일 것이다. 특사 파견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 황제가 양해를 하게 되면 일제 침략이 더 심화될 것을 불보듯 뻔하리다. 일제 침탈은 토지 분야를 확대되었다. 그들은 수년 전에 황무지 개항할 때 나서더니 수년 전에 몇 년이야? 1904년이잖아. 나가모디라는 놈 내서서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황무지를 지네멋대로 개항했다가 부안의 농광회사 이런 사람들의 저항으로 실패로 끝났죠. 이제 동척을 만들었다. 언제? 1908년이야. 그럼 1907년과 1908년 사이 야 정말 좁게 만들어놨다. 문제를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때 어림을 처단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건 1909년 10월 26일 아니야. 탕탕절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탕탕절. 1번이 틀렸지. 보안법에 의해서 대한자강의 강제산. 자, 대한자강에는 보안법에 강제산된 거 맞잖아요. 뭐예요? 고종 퇴위 반대하다가 해산되잖아. 맞죠? 이인영 총대장으로 13도 창의군이 1907년 12월에 결성되고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 실패했지.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일본 관리 임명 내용은 정미칠조약 1907년 7월이잖아.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 4월이거든요. 하나 더, 1907년 1월부터 시작된 게 무슨 운동이야? 국채보상운동이야. 그것도 알아둬야 돼. 1907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또 하나, 이 무렵에 뭐가 만들어지게 돼? 신민회가 비밀결사로 이때 만들어지게 됐죠. 1907년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7번. 총 203서입니다. 잘 보세요. 제3대 국회의원이라고 나와 있죠. 제3대. 이게 얼마나 큰 힌트겠어요. 제3대.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지? 17번. 봐봐. 1948년에 재헌국회, 재헌의회지. 근데 요때는 임기가 몇 년이었다고요? 2년이었잖아. 그래서 1950년, 이게 50총선거고 530 2대 국회의원 선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몇 년이라고요? 4년이잖아. 그래서 1954년에 또 했겠지. 이게 뭐야? 1차, 2차, 3차야. 그럼 3차니까 1954년인 거예요. 민의원 제적 203명에 3분의 1은 135.333인데 그래서 135는 안 되니까
반올림해야 된다. 따라서 135명으로도 이 개헌은 통과된 것으로 본다. 이래서 뭐 이게 그 유명한 4.4 5.2 개헌이잖아. 원래는 부결된 건데. 그럼 가정당은 누구야? 당연히 뭐야? 자유당이고. 나는 뭐야? 4.4 5.2 개헌이지. 가는 1951년에 창당한 자유당이다. 당연한 이야기. 나의 개헌이 이루어질 무렵 소설 자유 부인이 발표됐다. 문화사에서 한번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익혀둬야 돼. 1954년. 맞아. 6.25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맞아, 틀려? 틀렸지. 54년이라고. 전쟁 끝났다고요. 6.25 전쟁 중요한 건 몇 차? 1차 개헌, 발췌 개헌. 나의 개헌으로 이승만은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 유지했다. 맞죠?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잖아. 왜? 신익희가 사망했고 누굴 물리치죠? 조봉암을 물리치잖아. 하지만 이때 뭐야? 부정선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조봉암이 그랬죠. 투표에서 이겼지만 개표에서 졌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조봉암을 어떻게 한다?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 해산시키고 조봉암은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다음 상승을 올리는 정치 세력. 옳은 것.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만극합니다. 교종대학에서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만 4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등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 대비의 상복을 기념복으로 낮춰 입도록 하였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지금이나 잘못된 바죠. 그럼 기해년의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무슨 년이야? 갑인년이지. 2차 예손 갑인예손이고 이렇게 주장한 세력은 뭐라고요? 남인 세력이겠지. 위 논쟁의 결과 자 예송은 두 번 다 몇 년이라고요? 채택된 건 다 1년 복이 채택됐죠.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보다는 뭐야? 차별성을 중시한 동단이지. 보편성을 강조한 무슨 권이 더 유리한 거야? 신권이 더 유리한 거잖아. 그건 누구야? 서인들이고 이건 왕의 차별성 뭐야? 왕권 강화 이게 누구야? 남인들의 주장이잖아요. 가는 허목, 윤휴, 윤선도 등이 하단다. 이건 누구예요? 남인이고요. 가는 누구야? 송시열, 송준길, 양송으로 분류되는 송시열이야. 4번 이황의 이익이 호발서를 지지하여 하며 영남학파를 주도했다. 당연히 뭐야? 남인은 4번이죠. 정답 4번. 19번 와우 목청 되게 크시네. 성량 좋으시다. 학원 강의하셔도 될 것 같다. 왜 저럴까요? 술을 한잔 하신 것 같은 느낌. 1층은 식당인데 술 드시는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네. 술이 그렇게 좋은가? 저처럼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밥 먹다가 사이다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밥 먹다가 술을 먹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나? 자, 누굴까요?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신한 청년당 조직했다. 누구야? 김규식이. 그리고 35년 민족혁명당 창당했고 주석 취임했다. 그러니까 이걸 주도했던 건 누군데? 의열단 김원봉인데 근데 이제 김규식도 핵심 멤버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됐다. 무슨 말이야? 따로 활동하다가 임정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김원봉은 어떻게 돼? 이때 그냥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가 임시정부에 합류한다 그랬잖아. 이때 누구도 따라온 거야? 김규식도 함께 온 거야. 그래서 김원봉은 뭐야? 한국광복군 부사령 겸 제1지대장이 되는 거고 김규식도 어떻게 한다? 1944년에 드디어 헌법을 바꿔가지고 부주석 된다라고 했잖아. 누구야? 김규식이야. 자, 1947년 2월 미 군정의 민정장관에 임명된 사람은 안재홍입니다.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을 지냈으며 삼균주 이거 누구야? 조소앙이야.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 기억나? 1946년 12월 여러 번 얘기했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 민족자주연맹 외워야 됩니다. 누구야 이게? 김규식이야. 일본인의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대가로 조선 총독에게 5개의 조항을 요구했던 건 여운형이지. 정답은 3번. 20번. 미추친 성에서 종교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만보산에서 땅바닥이겠지. 만보산 땅 나면 뭐야? 만보산 사건이겠지. 한중 농민 간의 수로 문제를 둘러서 마찰이 났을 때 일본의 이간질과 허위 보도로 인해 서울, 인천, 시내 중 국내 또 중국인의 습격 살인이 벌어졌다. 만주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날로 확대되었고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난국을 극복해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 20번. 이게 만보산 사건이 언제야? 1931년 7월이 이게 만보산 사건이야.
그리고 일본이 2달 후에 9월 18일 무슨 사변을 일으킨다고요? 만주 사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만주를 뭐 쳐들어가기 전에 만부산 사건을 통해서 한중 이간 분열 작전을 폈던 거라고. 그래서 그해 11월에 뭐가 만들어져? 이때 뭐야?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정답은 1번.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새로운 한류를 모색하여 정답은 1번이고요. 삼균주의. 자, 삼균주의 건국강령 언제? 1941년이야. 외워야 돼. 1941년 11월이야. 1941년 11월 조소앙의 삼균주의. 삼균은 뭐?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해지려면 정치, 경제, 교육의 세 가지 균등. 이거 삼균주의. 외우셔야 됩니다.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군사력 증가. 이건 1942년이라고. 위에 문제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건 이제 1919년 어디야? 워싱턴에. 구미위원부 누가 주도했을까? 이승만이겠지. 구미위원부만 둔 게 아니지. 파리위원부도 있었지. 프랑스 파리에. 이런 것들. 이게 기억나잖아. 초창기 임시정부는 무슨 활동에 주력했다? 외교 활동에 올인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맞으시면 치킨입니다. 죄송합니다. 치킨은 제가 집에 가서 혼자 먹는 걸로. 토요일날 우리 집에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애 셋과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치킨 그 껍데기만 먹었어요. 우리 아들의 그 먹방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치킨 한 마리로는 정말 나는 먹을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저녁을 먹고 먹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고 요새 치킨이 왜 이렇게 작니? 병아리를 잡나 봐. 그 아동학대 같아. 어쨌든 빨리 우리 다 맞아. 우리 치킨 먹는 거예요. 다른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다 맞고 치킨 먹는 걸로. 인간군 친구들 현장에 오시면 다 맞으시면 치킨 제가 쏩니다. 담합하자고요. 확실히 안 오는데 공유하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벌금으로 뭐 돼지 한 마리나 소 한 마리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쉬었다가 계속하죠.